안녕하십니까. 붕어학개론 송기섭입니다. 우리가 낚시터에 나가서 흔히 하는 말로 야 아름답다, 야 아담하고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시간에 과연 낚시터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참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왔다라고 해줄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놀이터인 낚시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현상과 붕어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연현상이 우리가 구사하는 붕어낚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자, 첫 번째로 비가 있죠. 다음에 달, 그리고 바람, 그리고 일교차 기압, 또 크게는 지진, 그리고 태풍,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가 우리 붕어낚시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로운 비. 낚시의 해로운 비는 초봄 혹은 늦가을 이 사이, 겨울이 중간에 끼겠죠. 그래서 절기별로 늦가을에서 겨울을 지나서 초봄까지, 즉 추울 때 내리는 비는 수온을 저하시킵니다. 추울 때 비, 요거는 해로운 비다. 요거는 왜 그러냐, 수온을 저하시킨다. 다음에 이로운 비는 그러면 어느 때인가? 이로운 비는 하절기의 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추울 때 반대니까 더울 때 비가 되겠죠. 이거는 용존 산소량을 높여주고 용존 산소량을 업시킨다. 다음으로 이제 달과 붕어낚시인데, 이 달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달의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의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 달빛이죠. 하나는 달빛의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달의 인력의 영향, 이렇게 있겠죠. 자, 달빛이 밝은 날은 물고기들이 대부분 수면으로 무리를 지어서 떠올라서 움직임을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수중에 있는 이 생물체들은 물고기를 비롯해서 어느 일정 구역에 은신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달빛 영향은 긴장 상태로 무리를 지어 있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은신하는 거 하나가
있다. 다음으로 이제 인력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달의 인력이 큰 날은 이제 떠오르는 현상, 물고기가 말이죠. 떠오르는 현상,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긴장 상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력의 영향은 실제로 보름일 때와 무월광일 때가 사실 지구에 미치는 인력은 가장 클 때가 한 달에 2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낚시할 때 달빛이 없으면 좋다. 그러면은 무월광일 때가 가장 낚시 분위기는 좋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력의 영향이 클 때 좋지 않다라고 갖다 붙이면은 실제로 무월광일 때도 달의 인력이 보름달일 때만큼 크다. 지구에 미치는 인력의 영향이. 그렇게 보면은 무월광일 때도 낚시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유추되는 거죠. 이것을 광주 무지개 조우의 회원들 한 20명하고 매번 출조하고 월척 일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자와 그때 상황까지 다 해서 기록하는데 그거를 5년치를 통계를 냈습니다. 제가 낚시춘 주에다가 글을 쓰면서 그 자료를 5년치를 달의 인력과 조과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내보니까 역시 가장 조과가 좋았을 때가 반달 때였습니다. 반달 때가 가장 1번 조과가. 다음으로 이제 무월광일 때가 2번, 그리고 보름달일 때가 3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달이 전혀 없는 때보다 달이 반달로 있을 때가 오히려 조과가 낫더라. 우리가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경험을 통계로 낼 수가 없는데 1년에 한 주도 안 빼고 출조하는 이 낚시회에 5년치 일지를 하나도 안 빼고 전부 통합해서 통계를 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력의 영향은 보름일 때와 무월광일 때가 같이 미친다. 그러면 달의 영향에서 이거를 다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대개 한 7일부터 한 12, 13일까지 그 사이가 가장 낚시에는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달이 밝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이제 상시에 밝은 곳, 예를 들면 가로등이 있다거나 뭐 어떤 그 조명이 오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달빛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찾아서 이제 낚시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산 급경사 지역에 그림자가 진 곳, 아니면 뭐 큰 그 나무가 있어서 그 아래 그림자가 진 곳, 이런 곳에 이제 물고기들하고 놀자고 청해 보면은 뭐 어느 정도 회피해서 가능성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이거는 이제 뭐 인력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안배. 이거는 시간을 달이 기우는 시간이 유리한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는 그 시간 이전, 다음에 달이 기우는 시간, 이때가 지구와 태양과 달 사이에서 인력이 크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비켜가는 거니까 요 시간 안배를 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 낚시하면서 그런 거 하죠. 낚시하면서 달이 휘영청 밝으면은 야, 저 달이 져야 입질이 들어올 텐데,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면은
대개 방송하시는 분들이 달이 밝으면은 달이 밝아서 좀 어렵습니다. 저 달이 지면 아마 입질이 들어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멘트를 하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상. 붕어 낚시에 미치는 기상입니다. 자, 기상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람이죠, 바람. 바람에서 낚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풍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동풍 계열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풍 계열이라는 것은 동풍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이렇게 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동풍 계열, 이것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서풍 계열, 이것은 O. 다음 이제 바람의 종류 중에서 해풍과 육풍이 있는데,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좋다. 육풍, 요거는 내륙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입니다. 요것은 안 좋다. 다음으로는 일교차. 이 일교차는 밤과 낮의 기온차를 말하는데 10도씨 이상 차이가 나면 낚시에 해롭다. 물고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기압. 기압은 고기압일 때, 이때는 낚시에 이롭고요. 저기압일 때는 해롭다. 대개 이제 구름이 낮게 깔리고 금산한 날, 이럴 때가 저기압인데, 이런 저기압일 때는 수중에 물고기들이 중간층으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압일 때는 활발하지 않다. 다음으로 이제 물안개. 이 물안개가 이제 우리 낚시터에서 볼 때 정말 낚시 운치를 더해주는 멋진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안개가 아주 자욱히 끼어 있는 그 시간에는 입질을 잘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물안개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람 눈에 볼 때는 물에서 나는 김처럼 보이지만은 수온이 올라서 그렇게 김이 날라 그러면은 그 물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죠. 물론 상대 온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도 이상 급격히 상승해야 김이 나겠죠. 따라서 이거는 김이 아니고 수면 위에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기화 현상으로 있다가 기온이 낮은 상태가 되니까 기화 현상으로 못 있고 액화 현상이 돼서, 즉 아주 미세 물방울 입자가 돼서 우리 눈에 그게 안개로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찬 것이거든요. 이 찬 것이 풀잎에 와서 맺히면 이슬이 되는 것이고, 이게 수면에 떨어지면은 수면을 더 차게 해서 표층 수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물안개가 피었을 때 O다 X다, 낚시에는 오히려 X다. 물안개가 거치고 나서 표층 수온이 상승하는 시간, 그때 다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기타 자연현상과 붕어 낚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큰 사건,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지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물고기들한테는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이상하리만큼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전화 통해봐도 전혀 모로항이다. 다 입질이 없다. 모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입질이 없다. 그럴 때 보면 나중에 철수에서 뉴스를 보면은 뭐 인접 어느 지역에서 강도 얼마의 지진이 있었다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진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태풍. 아까 바람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위에서 말한 바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큰 사건으로 오는 이 태풍, 이것도 낚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태풍이 몰아오기 전에 이 미생물들은 태풍에 대한 감지를 합니다. 예지력이 있다는 거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날 이런 때는 조항이 좋습니다.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태풍이 딱 당도한 그 순간부터 하루 이틀 후까지 이 기간 동안은 낚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도 제가 그 방송 촬영하면서도 정해진 날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막 엄청난 태풍 속에서도 촬영하고 그러면서 뭐 몽땅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태풍은 물고기도 불편하게 하지만 실제 우리 낚시하는 우리 사람한테도 대단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자연현상과 붕어 낚시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에도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디 누구신가요? 네, 저기 전라도 장흥에서 대물 낚시를 즐기는 홍 의원입니다. 예, 홍 의원 씨. 네. 예,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평상시에 아주 궁금했던 얘기인데, 예, 혹시 붕어도 예. 이런 사람처럼 일정한 식사 시간이 있는지 하고, 아, 예. 우리가 네, 낚시를 다니다 보면요, 그 기상에 따라서 하루 종일 입질 한 번도 없이 날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때는 붕어가 하루 종일 먹이를 먹지 않는 건지 평상시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붕어도 대체적으로 장소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에 2번 정도는 어느 장소든 입질 시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장소 특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입질을,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오히려 낮 시간과 밤중 시간에 활발하게 하는 곳이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 하루에 2번 정도는 붕어도 식사 시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쭉 다니면서 경험하고 통계 내보고 관찰해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네네. 다음으로 이제 그 붕어가 전혀 입질 없는 날, 네. 예, 그런 날은 실제로 붕어가 먹이 활동을 안 하는 날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아느냐면, 네. 붕어를 조그마한 둔봉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큰 수족관에다가 붕어를 넣어 놓고, 꼭 붕어가 아니더라도 뭐 비단이거나 이런 걸 넣어 놓고 길러보면 압니다. 길르면서 관찰해 보면 네. 어떤 날은 어떤 다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하루 종일 전혀 움직임이 없이 한쪽 구석에서 먹이를 줘도 먹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그런 날은 그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뭐 어떤 이유에서이든 간에 붕어가 물 속에 수중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미네랄 등을 취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미끼가 되는, 우리가 미끼로 쓰는 먹이는 먹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어느 종류 불문하고 보면은 지 나름대로 식사 시간이 있죠. 자연 생태계 물고기들 다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는, 집단적으로 하는 식사 시간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외래어종과 붕어 낚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외래어종 중에 지금 대표 선수인 베스는 1973년도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개체수가 가장 많이 번져 있는 블루길은